처음 상담을 했던 원장님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두 번째 원장님이 이제 일을 빼고 교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또 세 번째 원장님이 오셨는데 비발치료 하는 게 낫겠다. 안녕하세요. 태전플란트 치과교정과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주제로 이제 교정치과를 저도 하고 있고, 교정치과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어떨까 해서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정치과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교정 전문의가 있는 그런 교정치과를 고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 전문의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인턴 레전트라는 수련 과정을 교정과에서 마친 그런 치과 의사들을 말하는데요. 3년 동안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교정만 공부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정한 국가고시 전문의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딴 분들이 이제 치과 교정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니까 일반 이제 치과 의사분들 중에서 교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학문적인 틀을 쌓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에 하나가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그런 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전문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한교정치과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문의 찾기라는 배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치과가 원장님이 교정 전문의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찾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교정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치과도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땡땡땡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그냥 치과의원은 이제 모든 치과의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교정과 치과의원은 치과 이름에 교정과 치과의원이 붙는다. 두 번째로 이제 한 명의 원장님이 처음 상담부터 이제 치료 시작 그리고 치료 마무리까지 다 함께 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재교정 상담을 오신 분이 있는데 교정 마무리 상태에서 다시 교정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이전 병원에서 교정을 할 때 처음 상담을 했던 원장님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두 번째 교정 원장님이랑 같이 교정을 하다가 그 두 번째 원장님이 이제 처음 원장님이 세웠던 계획이랑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처음 원장님은 비발치로 일을 빼지 않고 하는 교정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원장님이 이제 일을 빼고 교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을 빼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중간에 두 번째 원장님이 이제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바뀌셔서 세 번째 원장님이 오셨는데 비발치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일을 빼는 거는 가역적인 치료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고 이제 밀을 뺀 상태에서 공간을 다 닫고 마무리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옥리라고 하죠. 너무 치아 각도가 쓰러져서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돼서 저희 병원에 재교정 상담을 오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뭐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제 뭐 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원장님이 페이닥터로 있는 치과에는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알기 좀 어렵죠. 정말 안정지향주의라고 하시면은 교정과 대표 원장님이 개원을 해서 교정치과로 이제 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를 가면은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여기 기억하신 거죠? 저는 지금 태전플란트 치과교정과 치과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고 이제 교정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여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의 만남으로 그런 거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관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개원의 성공 요소 중에서 이제 풍채와 흰머리와 대머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고수의 느낌이 나면은 좋다고 하는데, 뭐 나름의 그런 연륜이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근데 나이를 떠나서 이제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도 야, 이분이 좀 말하는 거나 말투나 이런 거를 보고도 이제 이분이 꼼꼼하고 뭐 책임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교정은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큰 그림을 잘 그려놔야지 그 방향대로 쭉 잘 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주변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이 병원이 내가 적어도 1년, 2년 다닐 병원인데 나랑 맞지 않을까, 안 맞을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정치과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은 모든 선생님들이 상심성의껏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잘 해주실 거니까 결국에는 또 결론은 역으로는 관상과 그쵸. 왜냐면은 1, 2년을 봐야 되니까 볼 때마다 가기 싫고 막 또 저 얼굴로 여봐야지 이러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이왕이면 다음 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이지. 결론이 생기는. 근데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처음 맡은 환자를 내가 끝까지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로 같이 갈 수 있는 의사인데, 그거를 상담만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간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난 너만 할 거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중간에 바뀌고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의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 참 그렇긴 한데,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일 안전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원한 교정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치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뭐 리뷰 같은 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리뷰는 업체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리뷰가 쭉 보면은 이거는 업체 쓴 거다 아니면 진짜 찐 리뷰다 이런 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리뷰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요즘에 리뷰들 AI 쓴다는데요? 근데 네이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까운 거리가 이제 중요한지 여부입니다. 그 브라켓이란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넣는 일반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치를 붙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교정을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이제 거리가 멀다 보면은 떨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내원하기가 힘들면은 바로바로 수정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총 교정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교정치과 찾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또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 교정도 이제 발달이 되고 있어서 투명 교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내원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라든지 제 환자분들 중에도 뭐 군인 아니면 해외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투명 교정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거리가 가깝지 않더라도 인비절라인을 뭐 잘한다거나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의사를 찾아서 투명 교정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비절라인도 사실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안 맞았을 때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거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정을 할 때 너무 싼 거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은 특히 한 번 교정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사실 마음 먹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치료인데 그걸 하면은 아예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얼굴이 바뀌는 거니까. 인상, 풍기는 인상도 바뀌고, 네. 이거는 근데 거기서 금액적으로 싼 것만 찾으시면은 뭔가 그거는 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형외과도 그렇고 피부과 그렇고 공정형이라고 많지만 그 치과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거 찾아가시는 싼 걸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난 좋아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결국에는 본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 사실 미적인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의사는 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뭐 100% 할 수 있어도 한 90 정도 하고 끝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딴 얘기지만은 환자분들이랑 원장님이랑 이제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불편한 게 있는지 더 고치고 싶은 게 있는지 입에 더 들어가고 싶은지 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해가면서 교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